이번 시간에는 제주도의 한라산과 관련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분 최익현입니다. 우리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배우 최민식이 같은 이름 최익현으로 열연했음을 떠올리겠습니다. 네, 최씨입니까? 경주 최씨입니다. 흉내내기 어렵군요. 위키백과를 들여다보면 이분도 같은 경주 최씨네요. 파는요, 노론 화사학파, 그리고 위정척사파라고 합니다. 충렬공파인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므로 그냥 넘기죠.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월권을 비판하였다고 나오는데 아래에는 결국 실각시켰다고 하죠. 이때가 1873년 음력 10월로 이 일로 제주도에 유배를 오게 됩니다. 분위기상 고종이 반대파의 반발에 대한 제스처로 유배 보낸 것으로 짐작되는데 사실관계 및 자세한 내막, 일생 등에 관해서는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석은 최익현의 적거지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좀 떨어져서 주변과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주소가 제주시 1도 1동 1289-1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건물에 해당합니다. 유배에 온 1873년은 150년쯤 전이나 되어서 지금의 풍경과는 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약 40년 뒤 1914년에 제작된 지적도를 통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 더 근접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관덕정과 제주목관아가 여기고요. 칠성골이 이렇게 있죠. 당시 집원은 1289였습니다. 지금은 1289-1번지라고 하고 있는데 1980년대에 중앙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터가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진에 이 건물이 그 남은 터에 지은 것이죠. 그런데 이 1289번지 이곳 왠지 기시감이 든다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지닌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에 제주시 원도심의 옛 영화관을 살폈을 때 신나게 파고들었던 한 극장 말입니다. 답은 생략할 테니 기억 안 나는 분은 다시 그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1289번지는 최익현의 유배지로도 쓰였고 뒤에 극장으로도 쓰이다가 지금은 대부분을 도로로 내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최익현은 횟수로는 2년을 제주에서 지냈습니다. 실제는 1년하고도 몇 달 정도가 됩니다. 1875년 봄 유배에서 풀려나자 최익현은 한라산을 오르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겨 그 기록을 남겼는데 유한라산기입니다. 이제 이 글의 내용에 의거해서 150년 전에는 어떻게 한라산에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함께한 참여 인원은 15명쯤 되는데 이 중 포터, 짐꾼이 4-5명입니다. 나머지는 순수하게 등산을 목적으로 함께한 사람들로 10명 내외입니다. 최익현 본인은 당연히 외지인인데다 유배로 거동이 제한되었었기에 길을 모르니 다른 사람이 길 안내를 했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선비에게 부탁했는데 제주 토박이였겠죠. 포터, 짐꾼은 원문에서 하례라고 적었는데 짐꾼도 있고 마부도 있고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이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이해 1875년 3월 27일에 어느 한 곳에 모여 출발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제주성의 남문입니다.
사진의 원 저작자나 원 출처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화살표의 방향, 즉 성 안쪽에서 바라본 남문 일대의 전경입니다. 당시의 일행도 이 안쪽이나 저 너머 바깥에 모여서 한라산 등반의 여정을 시작했을 겁니다. 최익현의 경우는 원래 여기 1289번지 유배지에서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해배, 즉 유배에서 풀려났다지만 마땅한 거처가 따로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게 맞다면 칠성골 따라 가서 한쥐골을 따라 집결지인 남문에 왔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 거리는 550m쯤으로 아주 짧습니다. 따라서 남문을 벗어나면서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다른 첫 기착지는 이곳입니다. 신선이 머무는 곳 방선문 계곡. 이 사진은 계곡의 상부 언덕지대고 저 밑으로 수십 발을 걸어 내려가면 이런 계곡 풍경을 만날 수 있죠. 한라산에서 발원해 북쪽 바다에 이르는 한내, 한천의 한 지점입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이 바위입니다. 이렇게 달이 아치 모양으로 빚어져 있는데 바로 방선문이라고 하는 들렁귀입니다. 최익현은 유한라산기에서 이 바위벽에 방선문과 등영구 6자가 새겨 있고, 역시 옛사람들의 제품, 그러니까 이곳을 찾은 인사들이 새겨놓은 마애명들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죠. 이렇게 말이죠. 이곳에 관해서는 따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암튼 최익현 일행은 이곳 경치에 감탄하며 아주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제주시 오등동에 속하는 죽성이라는 마을인데요. 이번엔 1969년 항공사진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한천, 여기가 방선문 계곡입니다. 오드싱오름, 오등봉이 있고 오구시 오름이 있습니다. 일행은 방선문 계곡에서 다시 올라와 동쪽으로 십리쯤 가서 죽성 마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고유하게는 아래아 발음이 고다시라고 하는 마을로 말 그대로 대숲이 성처럼 둘러 있다고 죽성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최익현의 글에는 인가도 즐비했다고 하는데 사사망쟁기의 피해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죠. 직선거리로는 2km 남짓으로 십리의 절반 오리쯤 됩니다. 계산을 대충 했거나 아니면 꼬불꼬불 길을 따라갔거나 아니면 오던 길을 되돌아가다가 계곡의 얕은 지대나 다리가 놓인 데에서 건너갔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지금까지 온 길을 살짝 되짚어 보겠습니다. 빨간 원이 최익현의 적거지 남문에서 출발해서 당시 어느 길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갖다 치고 방선문에 도착했죠. 최익현은 그래서 이 방선문 계곡까지 거리도 10리쯤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직선거리로만 6.8km로 16리나 됩니다. 죽성마을까지 간 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따른 거리 체감이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일행은 이 죽성마을에서 여장을 풀고 1박을 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일행들은 몰라도 다만 최익현 본인은 말을 타고 이동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 해도 말 달려 가지는 않았겠죠. 길을 모르니 말입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최익현은 홀로 길을 나섭니다. 전날 초저녁부터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에 한숨도 못 잤는데 일행은 모두 오늘은 더욱 심하니 다음을 기약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행은 부랴부랴 따라 나섰겠죠.
아주 꼬장꼬장하고 고집스런 성격으로 보입니다. 암튼 그렇게 길을 나서서 등장하는 곳은 중산입니다. 글에 따르면 험하고 좁은 돌길을 오리쯤 가니 큰 언덕을 만났는데 이를 중산이라 부른다 합니다. 관원들이 산에 오를 때 말에서 내려 가마로 갈아탔다고도 설명합니다. 전초전이 끝나고 본 게임에 진입한다는 의미겠지요. 일행도 여기서 말을 돌려보내고 다리 아픈 이도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산, 여긴 어디일까요? 현재의 지도상 죽성마을에서 오리 2km면 이 정도쯤입니다. 일대에 오름들이 있고 서쪽으로는 높고 험한 산 지형이 넓게 분포해서 다니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러니 이쯤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오늘날의 관음사 코스 입구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죽성마을에서 이렇게 와서 오늘날 관음사 코스 등반로로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글에는 오르는 길 그리고 정상 백록담에서의 기록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서 생략하고 하산하는 여정을 좀 이야기하죠. 설명에 따르면 백록담에서 동쪽 벽을 개미처럼 달라붙어서 넘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서 어딘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풍찬 노숙을 했지요. 정확한 위치는 물론 아닙니다. 다음날 동이 트자 아침밥 챙겨 먹고 내려오다가 영실에서 오백장군을 만나 감탄사를 좀 뿌려주고 하산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실부터의 루트 표시는 오늘날의 영실 코스고요. 그래서는 서동 입구에서 미리 와서 대기하는 영절의 말을 타고 인가에서 밥을 지어 먹고 나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빨갛게 표시한 저곳이 당시에 서동 입구인지는 알 수가 없고 시간을 두고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국지사 최익현의 유한라산 길을 따라 그때의 길을 가봤습니다. 오늘날은 운송수단, 도로 등의 발달로 한라산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게 당연시 되지만 당시는 2박 3일 사흘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글을 보면 조선 성리학자의 이론으로서 제주 사람들의 한라산 신격화에 비판적인 태도도 보입니다.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적당한 선 위에 잘 서 있다면 그게 문제될 일은 없겠죠.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